하루 사이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1,030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00명을 넘긴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중환자도 당연히 늘어날 테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보려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도 의료진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은 어제를 기준으로 딱 13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대책과 함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숫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숫자부터 분석해드립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1,030명 중 국내 발생은 1,002명입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으로 국내 발생의 8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 명,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의 반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촉도 더 밀접하고 수도권 곳곳의 일상 속 집단 감염도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어제만 39명이 늘어 모두 130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기도원에선 엊그제 첫 확진자가 나왔고 31명이 추가돼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해선 어제만 16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을 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22.3%.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일상 곳곳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고 또 그래서 방역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10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에서 발생한 최초의 집단 감염 사례이자 관련 확진자가 170명이나 나온 구로구 콜센터. 모두 큰 문제가 된 집단 감염 사례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용이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감염 경로 추적이 용이하면 그만큼 격리와 차단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람은 2,006명. 검사를 받은 확진자의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이 비율은 지난 11월 초 12%에서 이달 들어 차츰 높아졌고 최근 나흘 동안은 줄곧 20%를 넘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은 더 심합니다. 신규 확진자 399명 가운데 약 28%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 곳곳에 감염이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만큼 감염 우려가 큰 사람들의 차단과 격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580명. 오늘 수도권 확진자 중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자리가 나길 기다리고 있는 환자 수입니다. 병상이 나길 기다리다 가까스로 입원했는데 가자마자 숨지는 환자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효한 기자입니다.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140개 되는 병상이 사실상 모두 꽉 찼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오늘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거나 생활치료센터도 들어가지 못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80명입니다. 기존에 있던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병상을 기다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틀 넘게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56명입니다. 이미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환자분이 나빠져 있는데 갈 곳을 못 찾다가 가까스로 찾았는데 가서 심폐소생술하고 사망하신다거나 이런 일이 이미 있거든요. 쌓여만 가는 의료진의 피로도 역시 문제입니다. 10달 넘게 지내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타서 번아웃을 말하는 것도 이미 적절하지 않고요.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동원해 기숙사 500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확산세를 못 꺾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열어온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책회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주재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최고로 긴장을 높이자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 송구하고 면목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불가피한 경우 과감한 결단을 해달라고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수단인 만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빠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민간 영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병상 10,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에 하루 10만 원의 위험 수당을 주는 등 의료계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보니 애꿎은 피해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보훈병원은 갑자기 환자들에게 오늘까지 병원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환자 중에는 뇌졸중 환자 등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옵니다. 혼자서는 발을 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뇌졸중 치료를 받아오던 이 환자는 어제 병원으로부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원하실 병원은 구하셨어요? 아니요. 집에 갔다가 이제 요양실 먹으면 거를 하고. 퇴원 통보를 받은 환자 보호자 A씨도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A씨의 아버지는 심장질환과 당뇨 등 합병증으로 7년째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뭐 찜질방에서 감염될 그런 분들은 들어와서 치료를 해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내몰려가지고. 이렇게 퇴원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재활병동에 있었던 130여 명. 통보 단 하루 만에 나가라는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이 자진 퇴원을 안 하면은 월요일까지 강제 퇴실을 시키겠다 그래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인근 병원 등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